주식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방어 투자를 해야 된다. 씨앗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제 5세도 봄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 증시 계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주식의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가 있고 10년물에서 2년 단기 금리를 뺀 차이인데, 원래는 10년물 이쪽이 이자가 더 높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이 더 높아짐으로써 금리가 역전돼버린 현상. 상식적으로 누굴 돈을 빌려줬어. 근데 10년을 빌려줬는데 그 이자가 2년만 빌려준 사람보다 이자를 덜 준다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죠? 당연히 10년을 빌려준 사람한테 더욱 높은 이자를 줘야 사람들이 10년 거를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역전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신호가 뜻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리세션, 경기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코에 걸면 코골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장단기 금리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코에 걸면 코골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장단기 금리에 대한 해석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달라지죠. 부분적으로 언론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A하고 B가 있는데, 결국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에 치명적인 오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 현상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언론의 논조에 대해서 어떤 필터링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되면 귀걸이. 이 해석에 대해서 누군가는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된다고 해석한 사람이 있고, 아직은 아니다. 그게 6개월일지 1년일지 24개월 동안은 마지막 주식 휘날레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결되는 결론이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 이게 몇 개월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19년도 이때 장단기 금리 현상이 역전된 적이 있었는데 4개월 상승하다가 이 신호가 있고 나서 4개월 상승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알다시피 언더슈팅이 심했죠. 그리고 2007년도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26개월 이상을 상승합니다. 장단기가 역전했다고 해서 바로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시장에 급락이 오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면밀하게 깊게 봐야 되느냐는 중요한 경기 침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가보면 이건 뭐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장단 역전이라고 적어볼게요. 이 신호가 앞으로 어떤 신호의 전조 증상입니다. 아마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포를 재생산하고 마지막 글로벌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그 던진 물량을 주워 담아서 본인들의 원하는 수익을 내는 또 다른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다른, 꼭 언론은 무슨 말을 쓰냐면요, 요 말을 써요. 이번에는 달라. 늘 이 논조의 이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이 기본기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눈, 잣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유현욱 기자가 조병호 유지투자증권연구원을 이제 인터뷰한 건데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보면 두 금리가 모두 상승하던 국면에서 단기 금리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며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는 두 금리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언제 하냐? 이거는 2019년도 8월 19일자 자료입니다. 이러고 있는 다음에 일시적으로 4달 주식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우한발 사태 터져서 쭉 언더슈팅이 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졌는데 코로나 우한발이라고 하는 외부 악재가 터졌을 때만큼은 그 공식이 깨져서 4개월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언더슈팅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2달 뒤에 여기서부터 또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 장단기 금리 역전을 심각한 경기 침체 신호일까? 요거는 최근 신문입니다. 이번에도 심각한, 여기서 신문을 볼 때 이런 말들을 잘 주문해야 돼요. 이번에도. 국어사전에 이번에도란 말이 뜻하는 의미는 뭐죠? 앞에 있었던 10번도 이 신호가 있고 나서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기 침체는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는 올 것인가? 라고 하는 키워드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무작정, 물론 오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런 신호도 무시하고 장기 투자를 하지만 존니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신호 별로 신경 안 쓰고 쭉 들고 가십니다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냐? 왜? 이왕이면 현금 비중을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언더슈팅이 심했을 때 바게넌트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잦은 매매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종합지수 35%에서 45% 정도 폭락할 때는 종목별 70% 하락이 오기 때문에 그 강력한 소나기는 피하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호를 찾아야 되고 그 신호를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찾아야 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해줬죠. 당연히 단기가 이자가 낮고 장기가 이자를 많이 주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1년 만기로 발행한 채권보다는 3년이나 5년 만기 채권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그 말은 뭐냐면 곧 단기적인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 조달에서 단기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아래 공포입니다.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의 세계 증시 동반 급락. 2019년 3월 25일, 19년 3월 25일 날 이 현상이 일어났죠. 여기가 19년 3월 25일. 자, 이러고 나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4개월 올랐다가 우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밑으로 떨어졌던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여기서도 또 0 밑으로 미만 역전. 0이란 말은 장단기 금리에서 뺐을 때 10년 만기에서 2년을 뺐을 때 0이 됐다는 신호는 이때부터 역전이 됐다는 신호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의 주가는 어떤 일이, 세계 증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높은 빅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8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면 이때가 다 크게 82년도부터 그러면 30년이네요. 92, 2002, 40년. 40년의 데이터를 봐보면 한 번, 두 번, 여기 보면 여기까지 아니구나. 3번, 4번, 5번 정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주식의 중장기 흐름을 예측을 해보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로 알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1969년까지 확대해 봤을 때 역대 미국 장단기 국제금리 역전에서 경기 침체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1969년도에는 325일이 걸렸습니다. 즉 개월수로 따지면 대략 11개월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1973년 6월 달에는 140일이면 곱하기 3, 5, 15에서 5개월 정도 일어났네요. 그리고 78년도 12월에 역전되고 나서 적어도 12개월이니까 13개월 정도 뒤에 본격적인 침체가 일어났고요. 80년도 11월 여기는 236일이니까 대략 3, 7에 20일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리고 89년 6월 390일이니까 대략 14개월 정도, 2000년 7월은 213일이니까 거의 7개월, 2006년 8월 달에는 487일이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대략 15개월이 넘는 16개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짧으면 5개월부터 길게는 16개월이 2006년도까지 일어났던 데이터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 신호가 빠르면 5개월, 늦으면 16개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1년 전후로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5개월, 늦으면 한 17개월이니까 그 가운데를 잡아서 1년 정도 선행할 수 있는 신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요 2년 동안 마냥 주식이 수익 난다고 웃고만 있으면 안 된다. 마치 이런 거죠. 어부가 만선을 자꾸 하고 있어. 그런데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되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기잡이 어부 선장이 7, 8, 9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태풍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먼 온양 어선을 타고 고기 잡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고, 근해에서 좁아다가 날씨 예보가 안 좋거나 그러면 빨리 어때요? 안전한 곳에 피항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도 지금부터는 앞으로 5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주식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방어 운전, 방어 투자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어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언론의 이야기만 듣고 호들갑 떨어서 당장 매도할 신호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앨런 전 연준 의장, 장단기 금리자 역전 경기 침체 신호 아니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언론들이 역전이 된 다음에 요 몇 달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이러면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들을 이 신호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이런 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말을 안 해. 아마 2-3달 정도 이거 갖고 공포를 주지만,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면 겁을 먹었던 개인들이나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죠. 누군가는 이걸 주워 담아서 이 상승 파동에 수익을 가져간 다음 많은 개인들이 이 장단기 역전을 잊어먹었을 때쯤부터 분할 매도, 분산 국면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빠져나간다.